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예.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짧게. 이게 참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만감이 교차. 예. 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려고 애를 썼구나. 솔직하려고요. 최대한 솔직하려고 애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이게 이번에 나온 거는 공급 대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며칠 지어줄 건데 그리고 어디다 지어줄 건데 네. 요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공급 대책이 이번만 있었던 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이전 정권들 다 있었어요. 신도시만 해도 3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전의 공급 대책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예. 저는 그래도 솔직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진짜 저희 한번 해보려고요 라는 마음은 들어서 그래도 저는 되게 양호하게 평가를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 5년 동안 135만 채를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n분의 1로 나누면 1년에 27만 채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1년에 이 27만 채라는 게 어떤 규모인지 잘 체감들을 못 하실 텐데요. 네.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분당 조성했었을 때 분당 아파트가 10만 채였습니다. 지금 분당이 10만 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1년에 분당 같은 거 3개씩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오승훈 아나운서 느낌상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가능할까? 그렇죠. 가능할까? 예. 야, 솔직히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의구심이 있는 거 저도 사실입니다. 네. 솔직히 이게 가능하겠어 했지만 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좀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게 양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 정권들의 공급 대책을 보면 알아요. 예. 바로 전 정부에서 그 공급 대책으로 내놨던 것이 270만 호를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전 정권에서는 205만 호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 135만 호인데 네. 솔직히 그러면 이전 정권들 숫자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고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그러면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당장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발표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솔직하다 말씀이군요. 그렇죠. 사실 이전 정부에도 네. 바로 전 정부 270만 호, 그 전 정부 205만 호면 네. 이것도 그럼 이때 발표된 내용은 1년에 분당 같은 걸 4개, 5개씩 만들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이때도 사실 터무니없다라고 솔직히 전 생각을 했지만 네. 저도 이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가끔 자문하니까요. 네. 그냥 동업자식으로 고충이 있겠지. 이또 부동산도 심리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하나 보지 하고 한두 발 뒤로 물러나서 비판 잘 안 했는데 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135만 호로 좀 줄어들었고요. 135만 호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네. 그다음에 이전에 그럼 205만 호와 270만 호 숫자는 어떻게 만든 거냐. 인허가든 착공이든 뭐든 다 때려 넣은 숫자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착공으로만 카운트하자. 기준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우리 숙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명확히 제시한 거예요. 착공 기준으로. 예. 이전에는 저 인허가까지 인허가 했잖아요. 제가 공급한다는 거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착공, 삽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허가랑 삽 뜨는 건 이건 차원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냥 민간 건설사가 땅만 받아놓고 네. 야 경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세월 걸리면서. 그런데 삽 뜨는 것까지로 카운트해서 우리는 숙제를 평가받겠습니다 했다는 건 이거는 솔직하게 제시하고 이 솔직하지만 약간 무리수는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거 진짜 쉽게 달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분당 3개를 만든다는 계획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우리 한번 달성해 보자. 야심찬 계획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어감상으로도 예. 그렇고 실제 숫자로도 그렇고. 근데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요 정도의 생각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확한 그 지적을 또 해주셨고 네. 또 국정을 지금 관리하는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선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경영학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가 네.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예요. 측정을 해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측정에 대해서 분명한 수치를 주무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게 제시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 착공이라는 착공 숫자로 기준으로. 카운트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다 같이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거다. 솔직히 이거는 자진납세한 거예요. 예전처럼 야 이거 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 못할 수 있어. 그러면 인허가과 근수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구체성 있는 거는 이전 정권도 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번엔 빼자. 네, 충분히 그런 달콤한 유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측정하지 못하면 아까 뭐라 하셨죠? 관리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다. 네. 아, 이걸 말을 들으면서 관리할 수 없다,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들 평가하는데요. 이게 하여튼 양자역학이 떠올랐어요 저는. 또 거기까지 가시네. 자, 그래서 네. 이거 하나가 일단 놀라운 거고요. 네. 아유, 그래도 교수님 또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국 35만 채 교수님도 이거 아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135만 채. 네, 135만 채고 네. 1년에 27만. 채. 네. 그러면 이거 정말 쉽지 않다고 교수님도 자평하셨고 1년에 분당 3개씩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서울 수도권 합쳐서 주택 공급을 매년 했던 숫자가 네. 평균이 25만 채예요. 이것도 착공 기준입니까? 착공 기준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10년치 토탈 다 계산해 봤는데 야 25만 채씩 해봤잖아. 네. 물론 최근 3, 4년은 15만 채로 확 줄었어요. 착공 기준입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경기와 분위기와 그리고 대출 규제 옥죄인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땐 네. 우리가 만들었을 때 팔릴 것 같아야 호황이 있을 것 같아야 적극적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출 옥죄기 때문에 착공이 굉장히 줄어든 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평균이 25만 채 아니었냐. 네. 그럼 우리 약간 2만 채 얹어서 27만 채 가보자. 이렇게 숫자도 나올 수 있었던 숫자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어낸 거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이 가능성을 논하는 것 중에 3기 신도시 착공과 연관돼 있어서 이게 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 3기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죠. 네. 3기 신도시는 이미 이전에 공급하기로 우리가 다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공급 물량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착공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거기는 인허가 다 해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토지 다 매각해줬단 말이에요. 네. 민간 건설사에게. 예. 그러니 숙제를 앞당 거를 다 끝내준 거예요. 삽뜨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또 이런 평가도 가능해요. 이제 삽뜨기 쉽게 해놓으니까 착공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이미 부분도 3기 있어요. 신도시까지 포함해서 135만 호라면 네. 너희들이 하는 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비판인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건 3기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거기 뭐가 생길지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 없었고 새로 공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가 많지 않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3기 신도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 LH가 택지 다 조성해서 민간에 더 분양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 발표했고 지목 다 변경하고 다 계획들이 다 수립됐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인데 이 작업들이 끝난 거니 이거는 이제 착공 들어가기 좀 수월해진 거니 이거는 뭐 그냥 숟가락 얹은 거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발표가 그 3기 신도시의 착공을 좀 앞당기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나요? 이번에 3기 신도시의 착공을 좀 앞당기는 게 아니라 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정확히. 3기 신도시 중에 어차피 민간에 택지를 분양해서 매각한 거는 민간 소유잖아요. 민간이 이번에 내가 삽들지 내년까지 기다려보고 삽들지는 그건 민간의 이제 소유물이 된 것이니 네. 직접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민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계획도 민간이 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3기 신도시에서 조금 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 그리고 그 주택으로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중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원래 거기 공공용지랑 상업지구, 업무지구로 지정되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업지구, 업무지구를 이번에 용도 변경해서 그러니까 거기 회사들 들어올 곳인데요. 거기 상가들 들어올 곳인데요. 하는 물량을 줄이고 네. 아파트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LH가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기 착공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되게 뼈 아파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도시 만들 때 꼭 꾸역꾸역 늘려고 애를 써서 칼을 갈아왔던 게 뭡니까? 전부 자족도시예요. 만약에 자족 기능이 없어지면 서울에 의존적인 그런 신도시들만 더 많이 만들어져서 네.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만 더 늘어나고 서울 의존적인 사람들이 서울에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마치 주거지가 서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주거지. 조금 거기서 돈 모으면 서울에 인접한 곳으로 들어오거나 네. 서울에 좀 준상급지로 들어오고 다시 거기서 돈 모으면 상급지로 들어오고 약간 이렇게 서열화해버리는 수가 생겨버려요. 나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안 살고 3기 신도시 어디 살고 있어. 이런 형태로 주거단지들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네. 그런데 거기 업무지구, 상업지구를 대거 축소해버린다?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어요. 아직.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 그러면 대규모 그럼 아파트 단지만 잔뜩 들어서 버리면 네. 그러면 우리 1기 신도시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소리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짚어보도록 네. 하고요. 일단 그러면 5년간 135만 호로 연간 27만 호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착공 기준이라는 기준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기존 정부들의 발표에 비해서 전 정부들의 네. 양호한 편이다,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셨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네. 관리하고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꾸 양자의 크기 떠올라서.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수도권과 예. 서울 이 비율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늘 그래왔고 중요한 또 어디에 지적을 짓느냐,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냐 이런 부분도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이번에 사실 주목했던 가장 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서울의 최상급지에 얼마나 더 공급이 될까. 그리고 준상급지에 해당되는 뭐 마영성이라고 전 지칭을 하는데 네. 거기에 얼마나 더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을 뒀습니다.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의미 있는 수준의 물량에 대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정확한 현실 파악입니다. 네.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세금 내면서 네.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으신 분들이니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는 건데 이번에 그게 안 나온 게 그래서 이번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 예.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본 적은 사실 제가 최근 10년 중에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부동산 관련한 학과의 교수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 학과에도 대표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교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만장일치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저도 저희 교수님들 다른 유튜브 채널에 뭐라고 하셨나 하고 본 적도 있어요. 네. 요 근래. 근데 다 이러면 집값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의 상황은요. 어떻게 서울 집값이 전방위적으로 상승 기조가 됐냐 하면 네. 강남 집값이 단기적으로 순간 확 오릅니다. 토호제를 풀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정권이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요. 예. 그게 확 오르면 원래 강남에 들어가서 살려고 돈 맞춰놨는데 예. 대출해가지고 갑자기 집값이 한 달 만에 막 10% 20% 뛰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는 준상급지인 용산을 가야지 마포를 가야지 아니면 뭐 성동을 가야지 이렇게 옮겨갑니다. 네. 그러면 원래 나는 마포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강남에 가려던 사람이 강남 집에 네. 집값이 비싸져서 마포로 가니 그 사람이 제가 한 1억 더 비싸게 호가 부르셨는데 그거 드리고 제가 살게요 하면
원래 마포 살려는 사람은 또 그 집을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불러서 그 사람은 또 서대문을 가든지 어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으로 많이 몰리는 지역, 연쇄 작용이 일어나면서 네.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전반적으로 거죠. 상승한다. 그러니 네. 가장 최상급지에 대한 물량이 네. 일정 정도 안정감 있게 공급이 돼줘야 이 풍선 효과가 일부 사라지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강남의 투기 이 세력들 때문에 이 집값이 거품이 있다. 물론 그 효과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출을 6억까지만 해주겠다고 틀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얼마 전에 분양됐던 송파 같은 경우는 정말 초호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출도 안 나오는 이 형국에 그걸 전부 현금 가지고 산다는 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이미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사는 분들이 전부 영끌해서 네. 엄청난 투기 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좋은 데서 살고 싶어요라는 대기 수요가 꽤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맞춰주지 못하니 풍선 효과가 이어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네. 이번 그럼 그 공급 대책으로 결국 이 풍선 효과를 없애주려면 예. 최상급지에 대한 공급 물량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의 안정감 있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서울 안에는 몇만 호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뭐 6만 호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요. 어디에 얼마인지가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구에 얼마 뭐 이렇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런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오히려 최상급지 얘기가 아니라 6만 호 얘기 나오면서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이 예. 저기 서울 저 강북 쪽에 성균관대학교에 야구장 부지가 있대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열심히 스터디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런 부지 하나 쉰 거 있다, 빈 거 네. 있다. 야 거기다도 또 올리자. 그리고 강서구에 공공 임대주택 했던 지역들 일부 개발하고 수서 지역도 일부 있으니 거기도 개발하고 알겠습니다. 찾을 건 다 찾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제인가요? 이번 주에 하여튼 저 발표된 것들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님이 이거 아무리 봐도 그 강남 집값에 대한 공급 대책이 이번 97 그 공급 대책 발표된 거에는 미진해 보인다. 네. 내가 추가로 강남 지역의 공급 대책은 더 발표하겠다 네. 했어요.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공급 대책이 나온다면 그 선언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아니죠. 이제 내놓는다고 대책이 하셨으니까. 나오면, 예. 네, 구체적인 게 나오면. 구체적인 걸 내주신다면 예.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기대했던 집값 안정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은 선의의 정책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 조금 미진해 보이니까 제가 보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네. 저는 굉장히 유권자 입장에선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더 있긴 한데 네, 이 부분은 물어보세요. 아마 2부 마무리쯤에 좀 여쭤봐야 네, 될 네.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급이라는 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거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인 거고. 네. 근데 수도권에 계속 공급을 하겠다는 거는 또 지역 붕괴 현상이랑 또 맞물려 가지고 계속 수도권에 공급을 하는 게 또 옳은 대책이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일단은 97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예. 마지막쯤에 제가 여쭤보도록 네. 하고요. 근데 이 야구장 부지 같은 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빈 부지를 자꾸 찾는 이유는 수도권에 공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답입니다. 예. 이제 진짜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 표현이 딱 맞죠. 네. 그리고 그런 부지들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도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그것도 속도감 있게 개발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현장에서 이미 확인 많이 했어요. 네. 솔직히. 이전 정부들의 그런 사업에도 많이 참여해 본 적도 예. 있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서울에 있는 뭐 골프장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개발해 보자. 서울에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대학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없어도 되니 원거리로 이전을 시켜보자. 네. 자, 그런데 거기 현장에 딱 가보잖아요. 그럼 지역 주민들이 제일 먼저 반대합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사관학교 근처 학생들 대상으로 평생 장사하면서 살았는데 학교 없어지면 나 뭐 먹고 살라고. 네. 아유 더 많은 사람들 입주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지어 드린다니까요. 아니야 내 고객들은 학생이었고 나는 업종이 여기에 부합하는 업종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그게 내 업종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 먼저 반대해요. 기존 거주자들이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있죠. 네. 그리고 조정은 어렵겠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조정을 일부 해드립니다. 예. 그래도 불안해하세요. 왜? 우리 소상공인들 아시잖아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 접고 나보러 어디 가서 그러면 이거 완공될 때까지 3, 4년 동안 나보러 뭐 먹고 살라는 거냐.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하는 거냐. 네. 이 소리가 대번 나와요. 그래서 거기 현장들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분명 국회에서 또는 뭐 중앙부처하고 논의할 때는 해당 지역구에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서울 안에 있는 대부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처음에는 그래, 이 집값 좀 빨리 잡아야지. 그 선한 마음 왜 없겠어요, 어느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다 찬성했다가 갑자기 우리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순간 돌변하세요. 왜냐하면 지역구 주민들을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들 입장이잖아요, 또. 맞습니다. 안 돼. 갑자기 같이 서 계세요. 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니까 중재를 좀 해보시려고 해요. 국가 차원에서는 한 여기다 10,000호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도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생계도 유지해야 되니 확 줄여서 한 5,000호 할까요? 4,000호 할까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하다 더 줄어들어요. 한 1,000호, 2,000호.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서울에서 솔직히 지금 뭐 성대 야구장 부지는 최근에 주로 언급된 거긴 합니다. 네. 이전에 2번의 정권에서는 주로 주목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언급이 잘 안 됐던 건 사실이죠. 네. 97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수요가 서울에 많은데 서울에는 왜 더 많은 주택을 공급받지 못할까? 라고 여쭤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기존 거주자와의 좀 이해관계 조정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이들 뭐 예상하셨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문제들도 있겠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모두가 동의하는 100% 만장일치라는 건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어떤 의미에서는입니다. 네.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네네. 예전 같은 조금의 자유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까지 포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야 우리 숙제 있잖아 대충 해 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네. 우리 사회가 요즘 가장 가중치를 두고 있는 건 선의의 소수라도 사회적 약자라도 그 소수의 피해는 이제 막아보자. 최소화해보자. 최소화해보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국가의 모습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네. 선량한 사람 10명은 놓아주더라도 악한 사람 10명을 놓아주더라도 무고한 사람 1명을 잡아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예.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에는 우리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강남 개발이 가능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잠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거기 대대손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기 국가가 이제 수용해서 주택 올릴 거니까 저기 광주시까지 거기에 새로 집 줄 테니까 글로 가세요. 했더니 당초 약속한 대로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온 문제들도 많았죠. 엄청났죠. 그래서 평생 살던 집에서 내쫓친 네. 사람도 많고요. 이제 그런 거 막아보자라는 게 우리가 선진화된 국가를 기대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이 많은 게 있죠. 성대 야구장 부지를 개발하다. 성균관대학교는 동의한 겁니까? 예. 그잖아요. 네. 국가가 이렇게 한 거니까 성대 재단은 삼성이니까 네. 설마 국가에 반기 들겠어? 그러다가 된소리 맞으면 지네도 고생할 테니까.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뒤에 깔린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수도권 지금 개발하겠다라고 했던 이 많은 입지들, 재건축 재개발이나 아니면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지들에 그 원주민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조기 빨리 착공을 하려면 그분들의 그 의견들은 생략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경제적으로라도 치환해서 보상을 하고 그 주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그 설득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 건데 네. 매년 분당 3개씩 만들려면 네. 그거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 억지로 하는 걸 선택할 여지도 있겠죠. 여지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이 서울에 수요가 많은데 서울에는 공급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말씀드린 이제 거잖아요. 기존 거주자와의 이해관계. 예. 또 다른 것들도 뭐 요즘 뭐 소셜 믹스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나오는 게. 그것도 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예, 말씀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네. 너무나 양극화되고 있어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동네가 나뉘는 거죠. 예, 그리고 좀 중산층이 사는 동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게 너무 나눠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소셜 믹스를 엄청나게 지금 추진합니다. 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저기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보다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모습을 먼저 걸어갔다는 국가들마저도 네. 국가가 반강제적으로 주입을 시켜요. 안 돼. 그냥 해. 하라고 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적인 수준으로 네. 강제를 하는 게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두껍게 대책 나왔잖아요. 네. 97 대책이 소셜 믹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 소셜 믹스를 추진할 때 어떻게 됐었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조합원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이고 그분들 땅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한 거니 그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원하는 동, 호 네. 정하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입지 좋은 데를 정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강이 보인다든가 천이 보인다든가 이런 데를 정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재건축 재개발하면 공공 목적으로 일부 내놓잖아요. 임대주택자들 일부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런 데는 약간 입지 안 좋고 또 외관도 심지어 좀 다르게 그냥 좀 조악스럽게 올렸던 사례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예전에 얘기했는데 단지에 5동이 있는데 한 동을 임대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약간의 출입구를 달리하는. 예, 출입구 달리하기도 하고 경계를 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걸 막기 위한 별의별 수단을 다 했어요. 이번에도 이게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 우리가 뭘 집어넣느냐. 이번 9월 7일 대책에는 임대주택자들의 동과 호수를 먼저 정하도록 순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자들이 저는 한강 보이는 동 쪽으로 네, 할래요. 그쵸. 동과 호루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도 선택권을 주면 예. 그 사람들도 한강 보고 싶을 거 네,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기존 조합원들이 재건축 재개발 할까요? 네. 안 하겠죠. 네. 그 한강을 보느냐 못 보느냐로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몇 억씩 차이가 나는데 예. 그거를 먼저 정하라고 하면 분명 임대주택자들은 그걸 정할 텐데 네. 당연히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선의의 이런 소셜 믹스도 이제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또 맞물리면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무조건 섞어서 짓도록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 이 소득계층이 다 섞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법으로 한동안 강제했던 법안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SRU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소셜 믹스를 이제 강제한 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인구 3,500명 이상의 단지가 조성될 때는 네.
그 단지를 조성할 때 반드시 그 프랑스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이라고 안 하고 사회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주택을 전체 주택수에서 25%를 의무화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의무를 달성을 못하면 지자체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네.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전체 프랑스 지자체 중에 1222개 지자체가 야 차라리 과태료 물자. 이걸 선택한 거예요. 네. 왜? 유권자들이 사회주택, 우리로 따지면 공공주택, 네. 그거 섞어 짓는 걸 유권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내시죠, 우리. 네. 그래서 한동안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없어진 법인가요? 그게? 지금은 과태료만 내고 이게 오히려 기분 나쁘게 만드는 요소도 되잖아요. 예. 법은 있는데 그냥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태료 계속 내다가 이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법이 바뀔 네. 정도로. 그냥 과태료를 다 내버리겠다고 작심을 해버리는데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네. 담 아닌 담 같은 거 치고 출입구를 달리해놨다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푸어 도어 방지법이 있어요. 딱 느낌 오시죠? 네. 예. 아니 왜 외관을 달리하고 예. 그쪽은 똑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왜 저쪽만 건물 색깔이 이상하지? 네. 외장재가 이상하지? 이렇게 되는 거 네. 방지하자 했더니 야 동파이프를 바꾸네요. 안 보이는 내장재가 후진 거예요. 그 안에 쓰는 인테리어가 그렇고 그래서 이 소셜 믹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우리 97 대책에도 그걸 해보려고 넣어놨는데 네.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지적이 생겨서 또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니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 네. 아니면 다른 형태의 소셜 믹스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소셜 믹스를 누가 했냐면 싱가포르의 리콴유 수상했습니다. 네. 그 사람은 우리는 다 싱가포르 국민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네.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계 다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섞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섞어버리는 걸 아파트 단지에서 강제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무슨 공산국가냐, 사회국가냐, 네. 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 사람 욕 엄청 먹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엄청난 성공으로 평가받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국민이라는 단일 이름 아래 우리가 섞여 살 수 있는 일부 여지가 생겼다. 아직도 약간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폭력성을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게 이번에 용인해 줄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 국민적 판단이 필요해요. 이 소셜 믹스에 대한 어쨌든 대책도 주택 공급 대책만 나올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면 네. 수도권에는 더 주택을 공급하기로 어쨌든 했는데 서울이 아닌 수도권 쪽에는 상업지구나 업무지구 비율을 줄여서 네. 오히려 주택 쪽을 많이 유도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더 해주세요. 자족 예. 도시와 관련된 문제. 네. 이 자족 도시 기능이 이제 없는 도시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네.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일산하고 분당이었습니다. 일산하고 분당에는 원래 회사들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산과 분당은 거대 숙박시설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거기에서까지 사람들이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다 보니까 맞습니다. 서울의 기능이 더 비대해지고 서울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모든 걸 다 빨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수도권 맞아, 그죠? 네. 그래서 수도권에 각자 자족 기능을 넣어보자. 그걸 했는데 3기에 상업지구를 줄여서 그걸 해버린다. 이거는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물론 슬로건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새로 변경된 설계 도안 조감도 못 봤기 때문에 저도 뭐 우려이긴 합니다만 분명 자족 기능을 잔뜩 넣기로 했었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도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무지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나마 네. 판교라는 엄청난 자족 기능이 성남시에 생기고 나서는
많은 게 바뀌었어요. 교통 이용량이라든가 루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네. 판교와 수원이나 이런 쪽 근처를 아주 집접화해서 네. 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다 보니 예. 이 새로운 현상들이 우리 확인된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3기에서는 더더욱 그걸 잘하기를 기대했던 면도 있죠. 또 3기에서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위례라든가 새로 조성된 지역이 오히려 강남 쪽이나 송파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예. 그쪽으로 넘나들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다면 지금 모두 강남 3구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일부 분산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기대했었는데 그럼 그건 이제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럼 장기적으로 강남 집값이 더 올라요. 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강남에 몰려 있느냐. 이것도 그 위정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중견기업들은요. 회사가 강남에 없으면 사람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 대기업, 뭐 연구소 이런 것들도 자꾸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곳, 편리한 곳 이런 곳에 회사나 기업체를 짓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현상. 근데 이게 더 좁게 들어가서 강남 쪽으로 이제 더 좁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요. 네. 근데 대기업보다는 네.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강남에 사무실이 없으면 사람 구하기 더 어려워요. 왜 그래요? 대기업은 기흥이나 판교나 수원이나 용인에 아니면 뭐 안성에 있어도 다녀요. 왜? 나 대기업 다니니까. 그리고 출퇴근 셔틀버스도 아주 쾌적하게 다 운행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니기가 수월합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너 어느 회사 다녀 했을 때 그 흔히 말해서 브랜드 네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회사가 강남 쪽이야.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고요. 강남에서 퇴근하고 강남 언저리의 그 문화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로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작은 스몰 비즈니스 하시면서 회사를 직접 꾸려보시거나 채용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댓글창이나 채팅창에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네. 강남의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불편을 감내하려고 하는 것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강남 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채용 못한다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강남 못지않은 나름대로의 입지력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입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 이거를 강동 쪽 어딘가에서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3기 신도시와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네. 이거를 접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주택 지구를 늘리고 상업 지구나 업무 지구의 비율을 줄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그래요. 자꾸 수도권, 강남 이쪽으로만 계속 몰려가는 그 현상이 자꾸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답답한 점도 없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번 97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니까요. 계속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이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점, 네. 이 점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여러 곳에서 시행과 시공 질문을 받는데요. 네. 이게 LH가 시행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시행 시공을 구분하는 것과 좀 역할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네. LH는 부지만 조성하는 거예요. 택지만 조성하고 네. 이걸 민간에 넘깁니다. 그럼 민간이 그 땅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알아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지켜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가 건설 경기가 요즘 안 좋네? 그러면 땅은 받아놨는데 LH로부터 사서 받아놨는데 예. 안 올리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주택 공급 물량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 봐라. 그러다가 또 건설 경기 좋을 때는 갑자기 확 올려요.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엄청난 이득을 걷어가고 네. 이거 뭐냐. 건설사들만 좋아하는 일 해주는 거 아니냐. 이 금싸라기 땅에 땅은 점점 귀해지고 있지도 않게 돼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LH가 직접 민간의 택지 분양하지 말고 직접 통떼 매라 이겁니다. 의도는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LH가 땅 판 돈은 어디다 썼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네.
LH는 사기업이 아니에요. 네. 오너가 가지고 있는 그냥 민간 일반 기업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공기관이에요. 예. 그럼 LH는 그 택지 팔아서 번 돈을 주머니에 넣거나 임직원들 뭐 성과급 줬을까요? 아니에요. LH가 그 택지를 민간에 팔아서 LH는 사실 그게 가장 큰 수입원이에요. 예. 그 돈으로 뭐 했느냐? 공공주택 짓는데 돈을 썼어요. 예.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공공용지를 개발해서 한 평이라도 공공용지를 더 많이 늘리려면 예. 이건 적자예요. 어디다 민간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예. 공공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적자를 메꿔야 되는데 네. LH 적자도 지금 아마 160조 원이 넘었을걸요. 네. 그런데 그 적자들이 계속 더 생기는 걸 최대한 막으려면 본인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익사업을 하려면. 예. 그 돈 번 게 택지를 매각해서 받은 돈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거를 LH는 늘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택지를 조성하면 그 한 곳에 택지 조성한 것들 중에 일부는 민간에 분양을 하고 네. 일부는 본인들이 공공물량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공물량으로 개발하는 돈을 민간에 택지 매각한 돈으로 한 건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차 보전 방식이라고 불러요. 교차 보전 방식. 네. 그런데 택지 매각하지 말라. 그럼 공공주택 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해서 네. 돈을 더 재원을 태우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국채는 결국 언젠가 또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네. 이번에 새로 조성될 그 단지들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청약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내 돈으로 그 아파트 단지만을 그 조성하는데 내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십시일반 내 아파트 만드는데 돈 같이 넣어주신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뭐 대충 이해는 되는데, 예. 근데 이 기존의 방식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네. 기존의 방식은 교차 보전 방식이라고 해서 네. 예. 민간의 택지를 조성한 거를 이제 민간에 팔아서 그 값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하는데 이제 썼어요. 예, 돈을 써서 이렇게 교차 보전할 네.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제가 또 낭망한 게 네. 지금 이번에 나왔던 것들 중에 전혀 얘기가 없는 게 네. 얼마에 분양할 건데 분양가 얘기가 없어요. 공급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직접 분양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직접 분양을 하려는데 네네. 그러면 그 직접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다 LH 로고가 붙은 겁니까? 했더니 정부에서도 학습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LH는 시행만 하고 시공을 민간에게 시킬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을 올리는 건 민간이 올리는 거니까 민간 브랜드도 쓰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네. 민간이 한다고 했어요? 어느 아파트든지 어느 종합건설회사 레땡땡이 한다고 했나요? DAAA 뭐가 한다고 했나요? 아니면 뭐 어디가 한다고 했나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방식을 도급 방식이라고 불러요. 네. 시행사가 다 정해요. 음. 너 들어와서 시공 좀 해라. 내가 설계도면 다 그려놨고 네. 조감도 다 해놨어. 이렇게 해요. 이런 도급 방식은 시공사들이 마진율이 10% 정도가 통상이에요. 통상입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기존의 방식 있잖아요. 네. 택지 민간이 분양받았어요. 네. 민간 건설회사가. 그래서 민간 건설회사가 내가 알아서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할게. 하면 마진율이 30%예요. 시행과 시공을 같이 했으니까. 예. 그러면 어느 건설사가 네. 우리 직원들을 10% 마진 남기는 데만 투여할까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거 해. 네. 우리 30% 마진 남기는 거 지금도 주택 없어서 분양만 하면 다 완판인데 어느 건설사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민간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게끔 만들려면 민간 건설사에게 적정 마진을 또 남겨줘야겠네요. 브랜드 사용 이용료도 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조성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분양가는? 음.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얘기 아무것도 없는 거는 그러면 이게 공공이 하려는 목적이 원래 뭐냐? 싸게 좋은 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기존과 달리 LH가 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민간이 한다고 답답하다는 하면 말씀이시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민간에게도 마진을 남겨주지 않으면 예. 누가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LH 뭐 수익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민간 아파트와의 경쟁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맞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특이점 토허제 관련해 가지고 또 특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예. 나오던데 그 부분은 뭔가요? 사실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게 된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일부 전문가들은 또 토호제가 갑자기 풀려서 네. 그게 기폭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선 지자체장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토호제를 풀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이 나도 토호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도 또 특이점입니다. 예, 이건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장단이 있을까요? 원래 중앙정부는 이래라 저래라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건 지자체장이 그건데, 지자체장 중에 누군가가 유권자들이 희망해서 토호제를 풀어줬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에 임하는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이게 표심에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풀어줬는데 그래서 집값이 막 들썩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이건 아니지. 내가 다시 지정할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중앙정부의 입김은 세질 수 있고 또 네.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주택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네. 공급은 있어야 된다는 데는 또 의견 동의를 동의는 하는데, 하는데 역시 계속 지역. 또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럼 지역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늘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이번 97 대책도 오늘 다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던 다다음번에 하던 또 하시죠. 예, 네. 저는 다음 주에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